마켓 무버입니다. 구글의 초고성능 양자 컴퓨터 개발 소식에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을 비롯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방긋 웃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기존의 슈퍼컴퓨터의 연산 능력을 어마어마하게 뛰어넘는 컴퓨터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상용화 시점이 2030년께로 예상이 됐었는데 구글의 이번 활약으로 상용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최신 양자칩 윌로우를 공개했는데요. 슈퍼컴퓨터가 100해년, 14년이 걸리는 문제를 윌로우를 장착한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5분 안에 풀 수 있다라고 합니다. 기존에 공개했던 양자칩보다 5년 만에 연산 속도의 한계를 천문학적으로 돌파한 겁니다. 또 전작보다 오류를 대폭 개선했는데요. 기존에는 큐비트의 증가에 있어서 오류가 함께 증가하는 것이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꼽혀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큐비트가 증가하더라도 오류가 감소하는 것을 찾아냈고 또 실시간으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양자 컴퓨터를 둘러싸서 빅테크 간의 경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고요. 현재 AI에 치우쳐 있는 빅테크 간의 경쟁이 양자 컴퓨터로 더 심화될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글로벌 양자 컴퓨팅의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 정도였는데 2032년에는 18조 원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그렇다면 기존의 슈퍼컴퓨터와는 어떤 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일단 일반 컴퓨터는 비트 0과 1로 스위치처럼 꺼지면 0, 켜지면 1이라는 단순한 방식의 기본 단위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큐비트로 0과 1이 혼합될 수 있는 정보를 처리하게 되고요. 또 일반 컴퓨터가 0 또는 1의 이진값을 보이고 있지만 양자 컴퓨터는 0과 1이 중첩할 수 있게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보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 일반 컴퓨터가 계산 및 데이터 처리에 응용할 수 있다면 양자 컴퓨터는 암호 해독과 머신 러닝 등까지 적용할 수 있고 의료와 기후 변화 등 인류가 해결하지 못한 여러 가지 숙제를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는데요. KCS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과 공동 개발에 성공한 양자 암호 칩을 출시한 바 있고요. 엑스게이트도 SK텔레콤과 양자 암호 통신 기반 가상 사설망 기술을 개발한 회사입니다. HFR의 경우에도 양자 암호 관련 기술에서 SKT와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솔리드 역시 지분 투자 회사인 크립토랩의 양자 내성 암호의 기술 보유를 하고 있다는 사실로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관련주들 뉴스가 나온 이후에 급등 흐름을 펼치고 있습니다. 급등 흐름을 따라가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살펴보시는 전략 가져가 보셔도 좋겠습니다. 마켓무버 함께 하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는 기업들,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근호 이사님께서는 디어유 가지고 오셨습니다. 디어유 정말 오랜만에 기업 듣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는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그 텐센트 때문에 10월서부터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이 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을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는데요. SM의 디어유가 있고 이제 하이브의 뮤버스가 있죠. 그렇죠. 이제 똑같은 건데 어떤 회사인지 잠깐 개념만 설명드리면 팬과 어떤 이 아이돌 스타들이 이제 서로 소통을 하는 그런 앱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텐센트 뮤직과 이제 시너지 효과 기대감으로 이제 10월 달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지금 한 달 그 활성화 고객이 유저가 디어유 같은 경우는 한 200만 명 정도 되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의 탑5 음악 앱 중에 3개, 상위 1등, 2등, 4등의 앱을 갖고 있는 게 이제 텐센트 뮤직이거든요. 그쪽에 한 달 활성화 고객이 유저가 5억 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그쪽과 같이 협업을 했을 때 일단 그 디어유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할 건지는 이제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은 조금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중국은 우리가 보통 이 안드로이드 폰을 쓸 때 구글 그 플레이 스토어를 못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디어유의 앱 같은 경우를 쓰기 좀 약간 힘들었는데 이제 그 텐센트와 협업을 통해서 텐센트 자체의 앱이 있어요. 앱 마켓이 있는데 그쪽으로 우회를 해서 이제 그 디어유의 어떤 그
활성화가 월간 이용자 수가 폭발적으로 좀 늘 것이라고 이제 시장에서 기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급도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바닥을 잡은 것 같지만 사실 외국인들은 아직 들어오고 있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디오유 같은 경우는 11월 말서부터 외국인들이 좀 점진적으로 매수량이 굉장히 좀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제는 소폭 좀 매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수급도 이 정도면은 시장 상황 대비 굉장히 좋은 편이고 밑방향을 조금 더 열어놓을 어떤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디오유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네, 텐센트와의 협업. 일단은 이게 만약에 효과를 본다면은 사실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디오유의 주가 함께 잘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박정진 파트너님께서는 SFA 반도체 가지고 오셨습니다. 오늘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요 기업 어떻게 보십니까? 네, SFA 반도체도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제 SFA 모회사죠. 이 모회사가 첨단 패키징 공정에 적용 가능한 이 3D 비접촉 패턴 형성 기술을 현재 공개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이 패키징 공장에서 반도체와 반도체 칩과 이 외부 기판을 정기적 신호로 주고받을 수 있도록 배선을 와이어 본딩이라는 것을 이제 활용을 했었는데 최근 이제 단수가 좀 올라가고 지금 지적도가 올라가면서 이 이제 와이어 본딩을 이제 이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일단 점차적으로 좀 촘촘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비접촉으로 인쇄하는 기술을 현재 개발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SFA 반도체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이제 종목, 패키징 관련 종목으로 이제 본격적인 부각력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갖고 나와 보았는데 역시나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면서 오늘 한 4% 정도 상승력이 좀 잘 이어지고 있고 최근 이 주가 그러니까 시장의 하락력으로 인해서 시가총액도 이제 본연의 이제 자본 총계 정도 수준까지 거의 다 밀렸어요. 그래서 주가도 이제 적정 주가 수준이다. 그래서 이제 이슈만 나오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는 구간이어서 지금 가격부터 여러분들이 또 마찬가지로 이 기업도 분할로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분할 매수 가격은 2,950원 정도 자리까지 분할로 쭉 모아가시고 1차적으로 이대로 이제 시세를 뿜어준다면 3,270원 자리가 단기적인 저항 자리인데 이 자리를 만약에 이제 잘만 돌파 안착만 잘 해준다면 3,6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시세를 쭉 분출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1차적으로 3,600원 정도 자리까지 한번 바라보시고 만약에 이 자리를 잘 돌파하면서 어느 정도 횡보하고 또 한번 재차 돌파하는 시세가 잘 이루어진다면 4,300원 정도 자리까지 중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성준 파트너님께서는 늘 지금보다 낮은 가격을 레인지로 주시는데 네. 그 가격이 언제 올까 늘 궁금합니다. 일주일 안에 꼭 왔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지금 이 시점에서 볼 만한 기업들을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가격이 지금 바닥권에서 딱 양봉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열심히 모아가야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가격 조정이 올 때 제가 네.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더존비존입니다. 오늘 3% 이상의 강세 탄력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박근호 이사님 어떻게 보세요? 더존비전은 제가 굉장히 좀 좋아하고 미래가 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 기업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기존의 뭐 클라우드 사업이나 ERP 사업 외에도 지금 가장 좀 약간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는 제4 인터넷 은행이죠. 지금 제4 인터넷 은행이면 지금 현재 토스, 그다음에 카카오, 그다음에 K뱅크 외에 이제 내년에 제4 인터넷 은행이 이제 출범을 하게 되는데 일단 신한은행과 컨소시엄을 통해서 뭐 더존비존이 가장 좀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한은행이 지금 더존비존 지분을 거의 2% 가까이 갖고 있는 상황이고 신한증권은 거의 10% 가까이 갖고 있죠. 그래서 두 기업의 끈끈한 관계, 그 다음에 시장에서 봤을 때 어떤 자금과 관련돼서 이제 든든한 신한은행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더존비존이 가장 유력한 제4 인터넷 은행으로 꼽히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매출 채권 팩토링인데 매출 채권 팩토링도 신한은행이랑 같이 하고 있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과거에 좀 약간 음지에 있었던 어음 할인 부분들을 양지로 올려서 더존비존이 ERP 사업과 더불어서 그 부분들을 많이 지금 키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 되는 걸 좀 키우고 있다. 이 매출 채권 팩토링 어음 할인이 우리나라에서 1년에 작게 잡은 400조 원이거든요. 그 부분에 이제 더존비존이 몇 %만 먹겠다라고 좀 공개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약간 봉이 김선들 같은
되는 그런 큰 어려움 없이 고객님 그런 전달이요. 사업이죠. 네, 알겠습니다. 더존 비전 함께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라인데 현재 2.6% 넘게 상승세 6,21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가부터 궁금해지는 오로라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 캐릭터 완금이 캐릭터 컨텐츠 전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출산 장려 정책하고도 좀 엮여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또 트럼프 당선인의 이 관세 정책에 대한 수혜 또 일정 부분도 작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할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조기 퇴진 로드맵을 국민의힘에서 이번 주 안에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하다 보니 아무래도 대선 정국에 들어갔을 때 대표적으로 일자리와 그리고 출산 장려 정책은 핵심적으로 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대표적인 종목은 이제 아가방 컴퍼니지만 후발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후발주자. 그렇죠. 또 이제 인도네시아랑 이제 중국의 생산법인을 갖고 있는데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게 된다면 이제 보편 관세 10에서 20%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의 60에서 100% 정도 이제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대다수의 이제 장난감들이 중국산이기 때문에 최대 한 56% 정도 장난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분석이 지난 이제 10월에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또는 이제 미국 측에서 생산하는 이제 완구 관련 종목들이 이제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걸로 판단이 되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을 일단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부터 좀 분할로 5,97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시고요. 네. 여기서 이제 일시적으로 가격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1차적으로 일단은 월봉상 대략 한 7,1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바라볼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로라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